우리 고유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 한옥. 그곳은 우리에게 언제나 편안하지만 우아한 멋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효부터와 여작가는 한껏 분위기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한옥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한옥에 오니까 전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게- 중전이고 효준 씨가 넷이었던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마.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게요. 옛날 생각 나네요. 옛날 생각 어떤 생각이요? 전생 생각. 전생 생각. 네,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 너무 푹 빠지셨네. 아무튼 여인영 작가님께서는 한옥 좋아하세요? 그럼요. 제가 또 전공이 한국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양의 멋을, 또 우리나라의 멋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옥에 관심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오. 나중에 내가 한옥에서 살면서 이렇게 마당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먹을 갈면서 비 내리는 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죠. 네, 그 꿈 꼭 이룰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는 뭐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느낌이 딱 옵니다. 오늘 한옥을 만드시는 분을 만난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이 와요. 역시 우리 중전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얼른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이 공간을 만든 장본인이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충북 유일의 대목장 이연훈 씨를 만납니다. 작품과 함께 그 작가님을 직접 뵙는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한옥을 직접 지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옥을 좋아하는 도편수이자 대목장인 이연훈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도편수 대목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목장 하면 이제 일단은 목재를 다듬고 키고 그런 일을 하고 건축에 있어서 설계나 또 아니면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한옥에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늘 여쭤볼 게 진짜 많아지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많이 물어본다고. 예,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연훈 대목장이 지금껏 지어온 한옥은 5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첫 번째 집을 짓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였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집을 지으신 지 한 50년 가까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20살 이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한옥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예. 제가 시골에 고향에 그 형님이 계세요. 전례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한번 전례를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그 일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평생 우리 스승님이 된 거죠. 그럼 그때 나이가 18살인 거죠. 18살. 18살이면은 뭐 했어요 그때? 18살 때요? 예. 저는 이름을 떨치고 있었죠. 충청북도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당첨이에요. 제가 또 충북을 빛낸 학생들의 선정이 되어가지고 당첨. 저도 한참 선생님처럼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그때 어렸을 때 그 동네 형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선생님은 안 계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딴 일을 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당시에 일을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만약에 다른 일을 하셨더라도 너무 잘 하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몫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을 지으면서도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견뎌낸 날들이 오늘을 만들었겠지요. 지금에야 우리 선생님께서 장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던 그 처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이 처음에 참여했던 그런 현장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일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정심사라고 충주에 그 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뭘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가면 석가래 껍데기나 벗기고 손대빼 조금만 하는 거. 초창기엔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현장 생활이 뭐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합판으로다가 가건물을 쳐서 거기서 이제 생활했죠. 집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또 생활을 할 집을 다시 지어서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한번 일을 하시면 집에를 잘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도 안 좋고 예. 이제 많이 가야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 한옥 일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일 느끼는 게, 야, 이 한옥은 우리 보수는 진짜 누군가 이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사실은 힘이 상당히 듭니다. 그 전통을 지키는 거는 쉬운 쪽이 많은데 우리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전통 방법은 옛날에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힘들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에서 도편수로 그리고 무형문화재 대목장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수련과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가르침으로 나누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이연훈 대목장은 하나의 교과서 같은 한옥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지금 이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과 한옥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었잖아요. 한옥을 지으실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딘가 내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되게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산주라고 해서 기둥을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여기 이제 베를린 기둥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그냥 진 게 아니고 한옥을 좋아하는 분들, 한옥을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뭔가 모르게 좀 하나하나 그 작품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 기둥을 보면 길이가 9자면 3등분을 해서 습작시. 그래서 상부에는 6등분을 해서 이렇게 깎는 거죠. 항아리처럼 착착착 올라가서. 그래서 보면 목이 이렇게 등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학생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깎았구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쳐서 요래요래 올라가는 거죠. 도편수가 320번이라는 먹을 쳐야만이 이런 형태의 베를린 기둥을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로도 너무 멋스러워요. 그냥 네. 이런 뭔가 색상 자체가 다른 것들은 좀 더 밝은 톤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요렇게 포인트가 하나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그 우리 동양화에서 태점 찍듯이 그냥 뭔가 그 이 화면 안에서 포인트를 하나 딱 준 것 같은 그 느낌이 이게 딱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또 동양화를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 비유를 같았네요. 해가지고 느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하나가 진짜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이 한옥이 더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옛날 선조들은 이런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을까요? 몇백 년 전 목공들의 기술에 지금의 도편수가 놀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편수, 대목장의 가치는 우리 전통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있잖아요. 전통을 복원하는 우리 전통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또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한옥을 알려면 우리는 그 옛 것을 많이 보수를 해봐야 돼요. 보수를 해보면 거기에 그
어르신들의 그 기가 막힌 그 맞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현재 한옥을 지면서 거기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나 보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선조들이 지금 이어왔던 그 전통을 계속 선생님이 그 문화재 복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지혜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또 재탄생시키면서 이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도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한옥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궁금합니다. 되게 이제 일을 하면 이제 집에 와서 그렇게 스케치를 해봐요. 스케치를 해보고 오늘 해본 게 어떤 구조고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이제 스케치하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 훗날에 이제 일을 하면서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편수라는 직업이 그냥 말만 도편수가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을 거슬러 한옥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내수에 자리 잡은 이현훈 대목장의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건 다름 아닌 나무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커다란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우리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나무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목재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한옥은 거의 소나무죠, 소나무. 우리 소나무. 그래서 이 소나무를 보면 얘는 이제 대들보감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원목을 갖다가 얘를 탈필해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했죠, 일을. 도편수가 이제 먹을 놔서 거기에 마켓실이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저희가 또 1회 때 먹장인을 뵙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먹장인 분께서는 이제 그 송연먹을 만들 때 쓰는 저희가 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바깥에 막 이렇게 쌓여 있던 것들이 이제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남은 썩은 나무들을 그때는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얘는 그러면 바로 우선은 온 상황인 거죠, 얘는. 그렇죠. 산판에서 바로 온 거죠. 산판에서 바로 온 거를 이제 이 소나무가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한옥을 만들 때 좀 사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 한옥을 짓는데 미의 그 창조의 가장 중심적이 된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렇게 고분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를 창조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게 소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를 위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튼튼하겠죠, 소나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성을 보면 진을 자기가 내뱉어요.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오래 묵은 걸 보면 송진이 꽉 뭉쳐 있죠. 그럼 송진을 계속 오래 머금고 있어야지 더 좋은 그렇죠, 예.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얘는 이제 기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비가 맞아도 비가 쉽게 들어가질 않는 거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와.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와. 갑자기 소나무가 네. 그 노래 아시나요? 몰라요. 가볍게 소나무야. 저 그거밖에 소라 푸르. 우선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좋은 나무가 준비되면 그 위에 재단할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에 쓰이는 공구이자 이현훈 대목장이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먹통과 곡자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 교과서나 필기도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총을 안 가지고 간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대목장님에게는 그런 도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있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먹통하고 곡자. 이거죠. 먹통하고 곡자면은 자와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먹을 치는 건데 그 먹을 쳐야만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찍잖아요. 예. 5치면 5치 뭐. 6치면 6치. 그래서 이 곡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곡자가 각이 맞지 않으면 집이 안 맞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내던지거나 그렇지 예. 못하죠. 오. 그래서 잘 모시고 다니는 거죠, 곡자를. 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수들은 먹통하고 곡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좀 다른 도구였네요. 저도 약간 톱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근데 이제 또 제가 아시다시피 화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재료 욕심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뭔가 소중한 거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눈이 가고 약간 충동이 조금 들긴 하는데 또 가져가려고요? 약간의 그런 욕심이 조금 나긴 합니다. 늘 가져가던데 이렇게 몰래 몰래. 네, 그러니까요. 제가 손버릇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요점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뭔가 새 거면 제가 탐이 안 났을 텐데 세월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선생님이랑 몇 년 얼마나 함께한 물건인가요? 연수는 이것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예, 이거 오래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옛날엔 다 나무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먹통이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쓰고 옛날에는 만들어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 하고 안 보실 때 가방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아주 흔해 빠지고. 그런가요?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어떤 그 대결 같은 창과 느낌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도구들을 항상 또 지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생명과도 같죠. 그래요? 50년에 가까운 세월에 잠시나마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순간이죠.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효포터와 여작가입니다. 여묵수의 실력을 한번 보세요. 예. 선생님 깜짝 놀라실 텐데 어떡하지? 탁 치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꼭 부줘야죠. 왜냐하면 땡기면 저기로 빠지면 이게 조절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게 다 쉬워 보였죠. 사실 금방 한 방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에까지 딱 해줘야 되면 끝에까지. 그렇지. 이 정도 한번 들어봐 치워봐. 끝에 가네. 살짝만 해도 아니 그때는 원래 잘 안 막히죠. 예. 이게 살짝만 해도 다 되잖아요. 이게 아까는 실을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해.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가서 마무리 해줘야지. 예. 전체적으로. 그 단단히 꽂아야 돼요. 단단히 꽂아라. 살짝 꽂으면 당기면 날라와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서 머리에 이마에 꽂혀요. 그렇죠. 아닌 거 같죠? 이거 국자 좀 치워주세요. 아닌 거 같죠? 와, 아니 정말 돼요. 그런 탁 당기면 그냥 날아요.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죠, 선생님?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 얘가 단단히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 잘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맞죠? 그렇죠. 이 정도는 한 방에 됐잖아, 한 방에. 저는 여기에 와서 뭐 나무를 잘라보거나 아니면 뭐 대패질, 사포질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먹놓기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한옥이 좀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뿌듯하면서 또 감탄을 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역시 아까부터 찾고 있는 그 선조들의 지혜와 그 선생님의 오랜 세월을 내가 단 하루 한순간으로 따라잡기는 힘들다. 쉽지 않다. 이렇게 튕기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여기 모르면 못하네요. 먹통과 곡자를 이용해 정확하게 각을 맞춰 재단한 나무는 쇠못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이어집니다. 집 한 채는 이러한 목재 조각들 수백 수천 개가 맞춰지고 이어진 결과입니다. 저희 앞에 이 나무 조각들이 놓여져 있는데 집이 어떤 부분인 건가요? 여기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이제 한옥을 잇거나 아니면 맞출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억거리 산지 촉 이음이라는 건데 요거는 요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요거 뭐냐면 만약에 기둥이 짧거나 아니면 보수를 할 때 기역자로다가 이렇게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런 방법으로 오려내서 요런 식으로다가 기둥을 잇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이런 형태의 맞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짜맞추다 보니까 한옥이 정말 무너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네요. 와, 신기합니다. 예. 이거를 뭔가 나무를 해치지 않고서 이거를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그렇죠. 선조들의 지혜란 정말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지혜 씨. 그래서 우리 한옥은 거의 이제 보수를 한다면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예. 애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최고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애 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 그렇죠. 제가 애 것이라 좋은 게 아니고 실제 목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목재보다 그 전에 목재가 훨씬 좋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가 예. 정말 감탄입니다. 지혜 언니, 예. 언니 오늘 많이 뵙네요. 대목장과의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 여인영 작가님께서는 어떤 것들로 기록을 남기실 예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주 찾았던 그녀가 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지혜 씨. 네, 지혜 씨. 선조들의 지혜를 한번 그림에 담아볼까 하는데 아까 제가 좀 탐냈던 물건이 또 있잖아요. 네. 선생님의 그 손때가 묻은 그 지혜가 녹아있는 예. 네, 그걸 한번 활용해가지고 그려볼까 합니다. 네. 그림을 그리고 놔두고 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계획 중이긴 한데. 예. 어쨌든 그림으로 잘 기록해 주시고요. 네. 옆에서 저는 두 눈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수많은 집을 맞추고 이으며 또 지었던 이연훈 대목장. 그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집 한 채가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완성을 꿈꾸고 있을까요? 오늘의 끝에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남겨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계획을 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어요. 저도 이 먹화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는 100% 들지는 못하는데 선생님께서 저희의 오늘 끊임없는 질문에 너무 친절하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너무너무 멋있는 집도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의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고맙습니다. 받아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하여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우리 한옥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대목장으로서 좀 이루고 싶은 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옥을 공부하는 친구들 또 한옥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에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이 되었으면 하는 제 꿈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보시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많이들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놀러 오셔가지고 한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다른 만남으로 함께해요.